정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1년에 12권은 아니고 저도 사람이라 그 정도 못 씁니다. 저는 매년 1년에 한 권씩 내서 지금 12년에 12권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네. 12년에 12권. 매년 한 권 쓰는 목표로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어떤 해는 썼고 어떤 해는 2권 썼고 뭐 이렇게 미루고 당겨서 12년에 12권을 썼고 1년에 12권 쓴다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1년에 한 권 쓰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책 중에 이 책이 지금 제가 강의를 제일 많이 했고 이 강의만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이 강의만 한 1000번은 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강의고 제가 강의한 걸 바탕으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이 책은 그 기존에 한 7000권을 다 팔고 개정 증보판으로 한 권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발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는 영상으로 할게요. 배불리 먹어 어머 살이 살쪄 Let's give it up, eat it up, baby 나는 멜빵바게 세상이 나를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신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여기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학부모 강의도 많이 가는데 학부모 강의를 가면 그 학부모님들이 정해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먼저 줘요. 학생들한테. 뭐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선생님으로 받은 디자인 아니면 사회로부터 받은 디자인 이런 것들은 먼저 스타트를 끊더라고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재료를 찾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북극에 갔습니다. 북극에 가면 주로 어떤 집을 많이 지을까요? 당연히 얼음집, 다른 말로 이글루. 얼음집을 많이 짓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재료가 얼음이 많으니까. 만약에 북극에 갔는데 벽돌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았으면 아마 이런 디자인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얼음이나 이런 그 눈은 뭉치면 되고 그리고 시멘트가 필요 없잖아요. 물만 발라도 다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나왔어요. 재료에 따라서 설계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로 가봅시다. 제주도는 옛날에 어떤 집 많이 지었죠? 맞습니다. 돌담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제주도는 옛날에 세 가지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렀습니다. 세 개 뭡니까? 여자? 바람? 돌. 그렇죠. 아, 역시 제가 요즘 중학생들한테 가서 세 개 뭡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귤, 한라봉, 물. 삼다수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귤하고 한라봉이 많긴 해요. 생산지가 대부분 거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놀림을 맨날 당해요.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 얼굴처럼. 그런데 어느 날 수학여행 가기 몇 주 전에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우리 반 장기자랑 대표를 뽑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까 그 녀석이 저를 맨날 놀리던 녀석이 엽중이 이러는 거예요. 제 별명이 엽중이니까.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기 싫은지 웅성웅성거립니다. 엽중이 다 엽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근데 엽중이가 뭐냐? 그 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이창현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뜸 저한테 오시더니 야 이창현 너 장기자랑 올라가 봐.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한대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이참에 해보면 되겠네. 선생님 저 무대 공포증 있어요. 저 올라가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 한대요. 뭐? 무대 공포증 있어? 잘 됐네. 이참에 올라가서 극복하면 되겠네. 이창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박수. 이러니까 친구들이 자기 하기 싫은지 전부 다 박수를 쳐버렸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45명 15반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고였습니다. 와 여기가 600명이 남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냐면 마이크가요 바들바들거립니다. 정면을 못 봐요. 안녕하세요. 전 2학년 12반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 아닌 랩을 할 건데 잘 못하더라도 반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딱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랩을 한다고 하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비트박스로 도와주겠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하고 제가 랩을 합니다. 그때 장면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랩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 와서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15반 중에 3등을 합니다. 나도 놀랬어요. 물론 이 비트박스 친구 덕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옆중위에서 영남고 래퍼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좋은 별명 처음 받아봤습니다. 잘한다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가수 해야 되겠다.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못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대학교를 갔는데 가요제를 합니다. MT 가요제에서 1등을 합니다. 오, 이것 봐라. 조금만 노력했는데 되네? 난 가수 해볼까? 그런 마음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군대 갑니다. 이번에 5,000명이 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리 질러라 니가 하니까 다람쥐입니다. 챔피언. 미치는 니가 챔피언. 여기서 제가 공동 1등을 합니다. 포상휴가를 받아 나옵니다. 포상휴가 나와서 서울에 있는 그 남대문인가 동대문에 가서 제가 3군데서 다 상을 휩쓸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 있는 가요제랑 가요제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다 휩쓸어 왔습니다. 그때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이 영상을 보고 한 통이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KBS라고 하네요? 난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랍니다. 출연해달래요. 전화해보니까 정말 여의도 KBS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돼요. 이거는 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나중에 시간 되면 돈 있으면 다 핑계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안 하고 딴 데 가면 할 수 있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서울에 가면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었어요. 왜? 그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서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대구에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가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 못한다. 두 번째는 여기서요. 세 번째는 큰 것부터 한대요. 왜? 큰 게 잘 보이잖아요. 개그맨 잘 보이잖아요. TV 나오고. 그래서 저도 큰 것부터 도전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요리사가 꿈이라면 밥짓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라면부터 제대로 끓여야죠. 왜? 이게 가장 기본기예요. 이물로도 한번 끓여보고 생수로도 한번 끓여보고 뭐 예를 들어 정수기 물로도 한번 끓여보고 다 해보면 맛이 다 달라요. 이런 거부터 마스터해야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3개.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일. 24살에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그거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돌잔치 가봤어요? 돌잔치 가면 어떤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인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전 돌잔치를 한 2, 3년을 또 진행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을 하다 보니 큰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축제들, 지방 축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벤트 MC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MC를 막 하고 다녔는데 강사님들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대뜸 명함을 한 장 주더니 강의 한번 해보래요. 에이,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노는 사람이지 저는 지식 같은 거 전달 못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강의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니 근데 강의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알지. 와, 뒤통수를 한 대 뻑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나는 안 해보고 무작정 못한다 그랬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했어요. 했는데
그분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무대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장 작은 무료 강의부터 하래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3년 동안 레크레이션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근데 6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났는데 서서히 이 강의가 레크레이션보다 섭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성과가 더 잘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나는 레크레이션 강사까지는 내가 하고 싶었고 강의는 그냥 우연히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때 제 본캐인 이벤트 MC는 레크레이션 강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부캐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와,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앞일도 정확하게 모른다. 내가 예측했던 게 다 틀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나침반은요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키는 거 아십니까? 승병은 이기는 병사는 승병은 선승 이후 구전이고 패병은 선전 이후 구승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 이기는 병사는 이겨놓고 싸운대요. 지는 병사들은 먼저 전장에 나가놓고 그때 어떻게 이기는지 그때 생각한대요. 4글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선승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이긴 다음에 싸운다. 즉 이겨놓고 전도 이겼죠. 완성시켜놓고 그리고 하우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우예요. 어떻게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자제분들이 엄마 나 핸드폰 사줘. 스마트폰 사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살래? 어떻게를 자꾸 물으세요. 과정을 물어서 그 과정을 돈 모아서 살래? 그건 뭐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돈을 어떻게 몰래? 그렇게 어떻게라는 과정을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끔 오픈 질문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학생들한테 서울대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죄송한데 그거는 못 가요. 그 사람은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열심히가 뭡니까? 하루에 영어 단어 1개 외우는 게 열심입니까? 10개 외우는 게 열심입니까? 100개 외우는 게 열심입니까? 1000개 외우는 게 열심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자기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 할당량 하고 나서 논대요. 근데 반대인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뭔지 알아요? 할당량도 없고요. 그 할당량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놀고 할당량을 하려고 그래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저는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순서를 먼저 잘 찾아야겠구나. 이긴 다음에 싸우십시오. 이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렇게 만들었어요. 2030년. 제 거로 정확하게 하면 요거는 2009년에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제가 나중에 한 20년 뒤에 그러니까 대충 여기 2010년이라고 가정하고 2030년쯤에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설미석 강사님이라든지 김미경 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전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전도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럼 2025년이나 7년 사이에는 기업에서 좀 잘 나가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그전에는요. 여기 참고로 2009년도부터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2020년의 목표가 뭐였냐면 전국구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야지. 그래야 기업에서도 불러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구 강사라는 꿈을 2020년에 정해놓고 지금은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올해 목표는 이겁니다. 물론 지금 전국구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에 갔다 왔고 그 전날은 포항 공대 대학원생들 강의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전국을 다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갑자기 학교 이름 까먹었다. 그 학교에 온라인 강의를 했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거 뭐냐? SNS 하나 올리고 한 페이지 쓰고 10페이지 읽자. 이게 제 할당량이에요. 하루의 할당량. 물론 조금 더 다른 것도 만들지만 대부분 이게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했어요. 이렇게 할당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물론 뭐 저는 3P 바인더니 뭐 어떤 바인더니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적고 갑니다. 이렇게 나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루에 한 페이지 쓸 수 있어? 예, 하루에 한 페이지 쓸 수 있는데요.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하루에 한 페이지 맨날 써봐. 그러면 그거 365페이지 나오겠지? 그럼 그거 묶어. 그럼 책이 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날 첫 번째, 10일 날 두 번째, 13일 날 세 번째. 저도 작심 3일에서 끝났습니다.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야, 왜 안 하냐? 선생님 못하겠어요. 야, 너 뭐 나중에 뭐 동기부여 강사 되고 뭐 전국구 강사? 나 강의하지 마. 에? 왜요? 그거랑 전국구 강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야, 네가 안 하는데 남들한테 가서 하라 그러면 남들이 할까? 아니요. 야, 사람들 모를 것 같지? 사람들 다 한다? 네가 그 말로만 이야기하는지 진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한다? 나는 너를 사기 강사로 만들고 싶지 않다. 사기꾼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끝내라. 와, 그리고 전화를 잠깐 끊었어요. 한참 동안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제가 안 하는데 강의하면 웃기잖아요. 전화했어요. 선생님, 하루 한 페이지 못하겠어요. 대신 일주일에 7페이지 할게요. 일주일에 7페이지. 방의 사이즈를 좀 더 키웠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 하려니까 나도 사람이라 바쁜 날은 못하겠더라고요. 몰아서라도 할게요. 너 밀어서 하려고 그러지. 밀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좋다. 대신 일주일 넘기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2008년 그 이후로부터 한 대충 일주일 간격으로 쭉 다 썼습니다. 10개월 정도 쓰니까 도저히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도저히 없어요. 10개월 딱 쓰니까 한 300장 나오더라고요. 300장 중에 편집하니까 50장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페이지가 되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은 쪽집게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국에 100권 팔립니다. 참고로 100권 팔렸다는 말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하고 나니까 책이 쓰기 싫더라고요. 아이씨, 내 주제에 무슨 책이 안 써. 한동안 책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 얼마 만에 썼지? 게시판을 뒤져봤는데 2008년 11월 11일 날 첫 번째 글을 썼잖아요. 2009년 11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와, 진짜 1년 만에 나왔네. 와, 나도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 깨달은 거하고 아는 게 다른 게, 그 전까지는 알았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와, 진짜 되네. 진짜 되네. 야,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페이지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 대충 그때 당시에 30 좀 안 됐거든요. 30이라고 가정하고 80까지 사니까 내가 80살까지 하루에 한 페이지만 쓰면 50권의 책이 나오고, 내가 죽을 때 50권의 책을 쓰고 죽으면 얼마나 스스로 뿌듯할까. 베스트셀러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그냥 50권만 쓰면 돼요. 나는 얼마나 스스로 뿌듯하겠어요. 그래, 해보자. 이게 내 인생 최종 어떻게 보면 큰 그림입니다. 그렇게 지금 동안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 물론 개정판도 있고 좀 이렇게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도 좋았고 열심히 했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만나서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요. 이게 강의할 때마다 달라요. 뭐 5년에 5권, 6년에 6권, 7년에 7권, 지금 12년에 12권, 내년 돼봐요. 또 13년에 13권.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할 수 있게 나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 이번 책이 마지막 책 이거거든요. 이 개정판이 나왔어요. 너무 쉽게 봤어요. 개정판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와, 이번 책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6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봤어요.